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부 프로젝트 나 믿고 따라와. 네, 또 하루 끝났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 이런 글로벌 이벤트 앞두고 변수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시장 분위기도 계속해서 어두운 것 같아요. 오늘도 하락 마감입니다. 맞습니다. 8월 시장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변동성도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 이제 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내일 기다리고 있는 만큼 네. 시장은 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때일수록 손 놓고 있으시면은 안 되고요.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이 네. 종목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수익이 날 수 있는 포트로 얼른 바꾸셔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더 커넥트머니의 박철순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또 수익률 팍팍 올릴 수 있는 이야기들 나눠볼게요. 또 오늘의 히든카드도 굉장히 쏠쏠하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있다는 점을 미리 예고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종목도 그렇게 목표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진단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토마토증권통 유튜브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해드리고 있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일은 목표가 도달이 많은 날입니다. 맞아요. 예, 그 말은 이거 잘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 힘든 장에서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한 116명. 오늘은 약간 적습니다. 그러네요. 예, 비가 와서 그러신가요? 예, 어쨌든간 지금 점점 숫자가 채워지고 있는데 네. 우상향님께서 오늘도 따라갑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우상향 하고 계신가요? 여기 아이디 중요합니다. 이거 이름대로 맞아요. 가요. 뭐 그렇죠, 우하향, 그렇죠. 뭐 장대 음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자, 맞아요. 우리 삐삐님께서는 HPSP 그리고 박준동님께서는 동진세미캠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매수 문의를 또 주셨네요.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빠르게 들어와 주시고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전에 저희가 받아놓은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이거 해드리는 동안 계속 종목 올려주시고요. 한 종목 두 개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의 종목 5529님께서 올려주신 게임주 펄업있습니다. 예, 검은 사막 하나로 진짜 사골까지 우리고 있다. 하지만 점점 투자자들의 얼굴도 까매지고 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105,300원에 사셨습니다. 아이고. 그냥 높게도 흔히 사셨네요. 말해서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저기서 사셨고 사신 이후에 툭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코마 상태입니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지금 56% 손실이고 비중도 30%셔가지고 네. 지금 걱정이 굉장히 고착화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오랫동안 지금 가지고 계셨고 그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좀 펄어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기대를 좀 하셨을 텐데 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좀 뒤통수를 세게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펄어비스가 14% 급락을 하면서 손실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비중도 30%나 가지고 계셔서 이 손실이 정말 너무나도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 희망을 가졌는데 이제는 진짜로 미련을 버려야 하는 건지 너무나도 아픈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펄어비스와 어떻게 이별을 하면 좋을지 한번 저희가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철순 이사께서는 펄어비스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키워드는요? 상승 모멘텀 부재입니다. 네, 상승 모멘텀 부재. 키워드도 속쓰리네요. 네, 네. 벌써 대충 알겠어요. 김영일 전문가는요? 미뤄지는 신작 오픈입니다. 네. 아유,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속상합니다. 네, 우리 네. 이사님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뭐 펄어비스를 워낙 또 작년 초쯤에 사셨으니까 지금 손실폭이 큰 건데 뭐 일단 작년에는 뭐 어떤 종목이든 1년 동안 다 빠졌습니다. 지금 현실에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정들과 그다음에 뭐 실적들을 체크하면서 앞으로 어떤 좀 모멘텀이 있고 지금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죠. 뭐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감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잘 안 나왔었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는 실적이 나오는 날 앞뒤로 해서 주가가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도 실적은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보면 일단은 영업 손실이
141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컸었죠.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뭐 230%가 넘는 적자폭이 더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물론 요 회사뿐만 아니라 게임주 중에 상당히 조금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 많고요. 하지만 이 게임주라는 것들이 사실 어떤 신작 발표라든지 이런 기대감으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실적만으로 주가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실적은 좀 좋지 않았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사막 같은 경우가 사실 뭐 대표적인 게임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사실 경쟁자들이 좀 많았어요. 2분기 때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대만큼 실적이 좀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3분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3분기는 좀 기대감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7월 달에 이제 유저들의 어떤 동향들을 보면요. 긍정적인 활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8월 지나고 있는데 8월 중순 때 나왔던 통계들도 유저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이 검은 사막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3분기 때부터 개선되는 모습들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워낙 또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죠.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조금은 반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급락이 나왔던 이유인데 네. 역시나 오늘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하루였잖아요. 맞아요. 이 기대했던 지체되고 지체되다가 연기되다가 못해 막 2년 동안 발매를 못했던 네. 이 붉은 사막이 이제 신작 발표는 아니었지만 일단은 가장 큰 게임 관련된 페어 같은 데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영상이 나왔던 거죠. 2023 게임스컵이라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 여기서 이제 공개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기대감이 소멸됐던 거죠. 이런 일정에 따라서 사실 주가가 미리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미 발표를 딱 하는 날 기대감이 좀 소멸됐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14%.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증권사에서는 또 호평이 또 오늘 그러니까요. 엄청 많이 나왔기 목표가를 때문에 더 상향 조정하고 네,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가지고 있던 분들은 방심하고 있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증권사만 있고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일하다 보니까 갑자기 급락. 맞아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리스크 요인이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게임스컴에서 주관하는 이 선호 게임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프로비스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금 리스크 요인이 있긴 합니다. 좀 우려감이 있었던 건 뭐냐면 네. 3분짜리 플레이 영상만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예요? 네, 끝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10분짜리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것도 연기가 됐던 거거든요. 지금 근데 8월이에요. 벌써 작년에 하기로 한 게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3분짜리 정말 짧은 플레이 영상만 공개가 됐었고 뭐 맵도 공개가 거의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모 버전 이런 것들도 안 그렇죠. 나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 조금 약간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이 펄어비스를 베팅한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실망감이 좀 컸던 그런 하루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실 이게 게임이 데모 버전이 출시하고 나서도 막 1년 있다가 신작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시종 버전이. 그런데 바로 지금 나오는 아직 것도 아니에요. 네, 데모도 근데 안 나왔어요, 지금. 플레이 영상 3분 나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나온 게 없는 거구나. 네, 기대감은 지금 이 붉은 사막으로 몰려 있는데 네. 실제로 기대감을 좀 낮출 만한 이런 공개가 부응하지 됐으니까 못했네요. 3분밖에 네.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밀릴 때 기대감보다 이번에 좀 실망이었는데 주가도 좀 밀리네. 그러다 보니까 동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이 부분이 조금 기대감이 좀 떨어진 거고 근데 증권사에서는 사실 조금 4분기는 안 되겠지만 내년 초 이렇게도 좀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신작 발표에 대한 날짜를. 네. 하지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만한 좀 가시화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시장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살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좀 더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시가 좀 가시화될 때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뭐 추가 매수라든지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를 과대 낙폭을 이용한 뭐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일단은 하락세가 마무리되고 반등 충분히 확인하고 실적이라든지 출시일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봐야 되겠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내용은 사실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단기적으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소멸하면서 주가가
낙폭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긴 했지만 네.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되돌림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건 지금 종가 밑에 주요 1매물대가 아직은 깨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좀 두꺼운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저가 매수세 살짝만 들어오고 매도세가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점 만들고 딱 반등 나올 때는 한번 되돌림을 공략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당분간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네, 아직 뭐 지금보다. 시간에도 좀 그렇게 많이 적극적인 회복이 저가 안 매수가 되고 들어오진 있어서. 않고 있고 그래서 내일 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일단 실망감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고 네. 지금 펄어비스가 그 무엇 하나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조금 더 보수적이고 또 안정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영일 전문가님의 키워드인데요. 미뤄지는 신작 오픈입니다. 이 부분 역시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키우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사실 그 붉은 여 사막의 영상을 보고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전 사진으로만 봤는데 뭐 퀄리티 나쁘지 않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리포트 상으로도 다 이제 퀄리티는 좋았다라고 이제 맞아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유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 되게 중요하죠. 네, 저는 또 이제 겜돌이니까 맞아요. 네, 많이 아시죠. 붉은 사막 영상을 저는 몇 년 전부터 봐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검은 사막이라는 저는 사실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국내에서 굉장히 잘 만든 웰메이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고 그러면서 국내의 이 투자자들이나 혹은 이제 뭐 게임 유저들에게도 굉장히 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게임이다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붉은 사막이 2021년에 출시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벌써 이제 2년이나 늦춰졌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요새 이제 게임 유저들에게는 단순히 그냥 사냥만 하고 뭐 레벨업을 하는 이러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 게임 내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크고 검은 작은 사막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배를 타고 무역을 한다라든지 네. 네. 농사를 짓는다든지 전투랑은 또 상관 별개의 다른 세상. 그렇죠. 이런 게 또 있는 네, 거잖아요. 전투 안 하고 다른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걸 원했던 거죠. 그렇죠. 영상이 지금 이제 개발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영상에서 다른 내용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줬어야 됐는데 생각보다 예전에 들어갔었던 영상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냥 위주의 이제 이러한 영상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네. 그 사냥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뭔가 좀 윤곽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것만 짜집기한 느낌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유저들의 평가를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붉은 사막이 계속 늦춰졌는데 생각보다 먹거리가 많이 없다 유저들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이렇게 느꼈을 만할 것 같거든요. 기대했던 만큼의 영상의 퀄리티 혹은 이제 게임에서 이제 나왔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점. 이 점이 이제 실망감을 조금 이제 일으킨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퀄리티는 높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충족할 만큼 영상이 잘 뽑힌 건 맞지만 네. 기대만큼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역시나 실망감을 그대로 저는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검은 사막이 캐시카우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게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검은 사막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캐시카우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있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검은 사막이 워낙에 이제 올해 좋았어요. 올해 굉장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많이 하면서 다시 또 신규 유저들을 많이 이제 끌어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게임만을 가지고 이렇게 핸들링하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히트곡 하나 가지고 네. 쭉 아니, 뭐 활동하는 김은국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호랑나비 하나로 네. 계속 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정말 잘 해내고 있고 저도 워낙에 또 올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잠깐 또 이제 찍먹도 한번 해보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인기가 올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만 한계는 있다. 결국에는 게임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하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붉은 사막도 그렇고 도깨비도 이제 개발 중이었잖아요. 그것도 영상 봤을 때는 되게 잘 만들었다 이 그렇죠. 생각했었는데. 예.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깨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이 붉은 사막보다 더 윤곽이 안 나온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망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펄어비스의 주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기다렸네라는 실망감을 또 우리 투자자들에게 많이 남겨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 테마주들이 워낙에 강하기도 하지만 이 섹터별로 순환매도 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게임주는 유독 좀 소외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 종목들도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좀 바닥을 좀 다져가고 또 저점을 내추고 있는 상황인데 게임주가 이렇게까지 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신작 모멘텀이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없었잖아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 뭐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게임주에 대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요인 중에 그렇죠. 하나가 네, 신작 발표인데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거 게임주는? 없고, 그것도 있고 네. 수급적으로 들었는데 지금 오늘하고 최근에 좀 보니까 이게 기관 쪽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 IT 쪽이랑 특히나 소프트웨어 쪽 이쪽이 조금 대량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포지션 청산인지 아니면 수단 매진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일단 좀 아무래도 기대감이 지금 없는 섹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거기다가 비중을 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일단 기관들이라든지 대량 어떤 자금이 좀 큰 규모의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 지금 베팅을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적이 좀 나오는 섹터들이 맞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서 예를 들어 뭐 음식료라든지 이런 조금 배당주라든지 네. 뭐 이런 안정성 있는 것들도 조금 비중을 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그렇다고 뭐 테마주를 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위험하죠. 네, 뭐 추천도체나 뭐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급등락이 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적은 비중이면 모르겠지만요. 일단 너무 큰 비중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실적이 조금 하반기 실적 전망이 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게임주 쪽으로는 아주 큰 수급이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리고 펄어비스 오늘 흐름 보면 웬만한 신작 가지고는 또 반등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네.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신작이 나올까요? 혁신적인 신작이? 이게 지금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네오이즈 뭐 피해 뭐였죠? 피해 거짓. 피해 그것도 있어.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주가를 끌어올렸던 맞아요. 신작이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신작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오늘 발표가 안 됐다라는 게 이게 너무 기약이 아쉬운 없다. 부분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유일하게 그 게임 이번에 행사에 참여한 그 게임 회사들 중에 네. 뭐 이게 있더라고요. 베타 테스트랑 시연을 유일하게 안 한 회사가 지금 펄업이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불안한 거죠. 네. 뭔가 신작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일반 다른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너무 아직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좀 갖고 나와서 네. 이렇게 해야지 뭐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쵸. 겨우 달랑 3분. 지금 2년 넘게 기다리겠는데 그러니까요. 또 이게 지금 아직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좀 가시가 돼야 탄력은 붙을 것 같아요.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긴 하니까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좋게 보는 이유들이 워낙 또 아직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이런 붉은 사막 같은 좀 대형 이런 게임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비중을 너무 실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그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탄력 받을 때 이런 신작에 대한 가시화가 됐을 때 그때는 좀 비중 실으셔서 평단 낮추시고 빠르게 좀 더 손실을 메꾸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의 사연으로 돌아가 보자면 지금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되돌림은 약간 기대감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많이 빠져서 과대 낙폭이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고 즉 매물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로 돌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손절 라인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격까지 무너지면 사실 밑에 최저점까지 가는 겁니다. 일단 지금 차트상 최저점이요.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은 45,0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원래는 사실 46,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그럼 바로 터치할 것 같아서 내일. 그렇죠. 네, 아직은 시간의 거래에서도 사실 조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은 터치하고 올라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45,000원으로 일단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되돌려 나오면은 저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한 5만 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을 또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께 궁금한 거는 저는 이게 증권사 리포트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그 키움증권 그거 봤는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신작 퀄리티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고 그리고 진정성이 모두 명확한 신뢰 수준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깨비도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본 네. 커뮤니티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뭐 3분 컷 뭐 이런 얘기가 있거나 우리 채팅창에도 도깨비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올려주셨거든요. 아니, 몽달귀신이 들어와도 지금 그때 될까 말까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온도 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도대체 어떤 말을 믿어야 되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시장에 대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리포트인 것 같고 그러면서 두 번째가 목표가까지 올렸어요. 네,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원하는 결과물들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나왔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아까 그 네오에이즈에서 이야기했었던 피해 거짓. 예, 피해 거짓을 저는 데모를 해봤어요. 그것도. 해봤는데 역시 네. 해봤는데 이제 그런 게임류를 소울 게임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난이도가 그러면서 그래서 그쪽에 맞는 기대감들을 저는 굉장히 잘 충족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들었다는 네, 얘기군요. 잘 만들었어요. 예, 예. 재미가 있게. 그래서 분명하게 결과물들을 차근차근 내왔기 때문에 피해 거짓이 어느 정도 이제 호평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붉은 사막은 지금 현재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사실 조금도 못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나온 영상 자체가 그동안에 나왔었던 영상들에 비해서 무언가 많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 또한 붉은 사막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이제 이 실망감으로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봤을 때 저는 많이 떨어진 구간이다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개인들이나 투자할 수 있는 방향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주도주와 아니면은 테마주 그렇죠. 딱 이 두 가지 네, 방향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예. 그래서 테마주 따라 타던지 아니면은 주도주를 조금 기다렸다가 주도주 바닥 잡을 때 들어가던지 딱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여전히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많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이제 걱정이 많이 됐었던 부분, 이러다 정말 이제 또 전쟁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중국의 상황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만 침공에 대한 이슈도 자꾸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또 뭐 벨라루스에서 이제 이 미국 자국민들이 다 철수를 한다라든지 예. 이런 이슈도 다 이번 주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확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자꾸 나오고 있고 네. 시장이 아직까지는 악재에 조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혹은 개인 투자자나 지금 게임주들이 소외가 되어 있잖아요. 네. 소외되어 있는 게임주에 접근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 이런 형태가 아마 저는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포트상으로 기대감을 충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나온 리포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한동안 시간이 길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펄어비스는 저는 조금 더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가격 전략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예. 사실 일전에 게임주가 정말 힘들었었던 구간이 이제 요 구간이었잖아요. 이미 힘들었던 구간을 어느 정도는 지나갔기 때문에 네. 이제 요 구간에서 계속 이제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 자체는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펄어비스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올해에는 그래도 개발 완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마 한동안 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때 그때 이제 반응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결국에는 추가 매수를 저는 잘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구간인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지금은 손절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붉은 사막에 대한 신작 기대감이 형성이 될 때 그때 추가 매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일단은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많이 해칭을 하셔야겠죠. 그렇군요. 다른 종목으로 좀 최대한 수익을 좀 해칭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붉은 사막 기대감이 다시 형성될 때 추가 매수 방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펄어비스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박철순 이사, 상승 모멘텀 부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게임에 대한 얘기도 쭉 해주셨고,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4만 5천 원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김영렬 전문가, 유저 입장에서 더 생각한다 해보니까, 미뤄지는 신작 오픈, 이런 거 관련해서 실망감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목표가 5만 5천 원, 손절가 4만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 종목에 대한 해결책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같이 남겨주셔야 하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종목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순서대로 하나씩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잔잔바리님께서 네. GST 오랜만에 듣습니다. 26,500원에 20% 중기로 봅니다. 더 떨어질까요? 부탁드립니다. 이러셨는데 사신 게 아마 이제 매수하셨을 때 이제 좀 많이 내려왔다 생각을 하시고 사신 것 같은데 네. 딱 그 밑을 더 깨고 내려와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더 사시는 것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중기로 보니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맞는 판단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GST 이제 중기로 봤을 때는 승산이 있습니까? 중기로 봐야 됩니다. 중기로 봐야 한다. 단기도 물론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중기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보니까 지금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121선 딱 거기서 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주가 추이를 보면은 121선 이탈했을 때 바로바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딱 요게 지금 최근에 26,500원에 사신 거 보니까 여기서 딱 이제 지지하고 반등 나올 거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중기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물론 리스크 요인이 좀 있긴 한데 천천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리스크 요인은 전공정 쪽이기 때문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미세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전공정 쪽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후공정 쪽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전공정 이제 뭐 사실 뭐 업황이 안 좋아서 실적 안 좋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안 좋습니다. 웬만한 회사들이.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때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전공정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디램 가격이 지금 최근에 뭐 계속 빠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업황이 안 좋았지만 이제 이 실적에 대한 어떤 전공정 업체들에 대한 실적 하향 조정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디램 가격들도 다시 현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공정 업체들이 보통 디램 가격, 현물 가격이 좀 오를 때 같이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전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하반기 때 이런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공정 쪽도 앞으로 좀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특히나 GST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되게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는 스크러버라는 제품,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 유해가스 같은 것들을 정화시키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고 지금 반도체 쪽 아직은 조금 약하긴 하지만 뭐 업황 회복되면 당연히 반도체 쪽에서도 스크러버 매출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온도 조절이죠. 칠러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이 칠러 장비도 이 회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일단은 업황 회복되면 충분히 실적은 다시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일단 2분기 때까지는 업황이 계속 안 좋은 상태였고 지금도 약간 뭐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일단 2분기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실적은 뭐 좋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반기 보고서를 봤더니 주력이었던 이 칠러라든지 아니면 스크러버 같은 경우가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작년 매출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 때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장기 관점이라면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수주잔고는 좀 약합니다, 아직. 제가 이것도 상반기, 이제 반기 보고서 기준인데 지금 452억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수주잔고는 좀 약합니다. 수출이 그만큼 안 됐다라는 건데 일단 이게 이제 하반기 때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주가에도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은. 빠지는 것 치고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버리지 않고 조금씩 그래도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기관들 수급이 조금 최근에 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또 던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지난 전저점이죠. 어떻게 보면 전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라면 일단은 손절 라인은 22,900원 정도로 잡아드릴게요. 23,000원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역시나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 잡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면 전저점 요거보다 살짝 아래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22,900원은 손절가로 보시고요. 반등 나오면 사실 단기로도 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전공정 쪽 얘기가 아마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8,000원까지 매수가 이상입니다. 그래서 매물 저항이 있을 수 있는 28,000원. 뭐 뚫고 올라간다면 당연히 최고가까지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GST가 되겠습니다. 중기 전략 좋고요. 하반기 개선 요인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2,900원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월청님께서 SY 남겨주셨고요. 매수가 5,200원, 비중 10%입니다. 오늘 급등을 한 종목이죠. 네. 이 네옴시티의 모멘텀 받아가면서 강하게 뛰어 올랐고요. 오늘 저 빨간 장대 양봉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빛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620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시면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SY 어디서 팔까요? 일단은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이제 기업이 등록이 됐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28일에 사우디 가가지고 또 이제 사우디 정부와 미팅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 중에 진짜가 결국에는 무엇이 될 것이냐. 여기 이제 중요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SY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SY가 일단은 업계 자체에서 샌드위치 패널 관련해서는 이제 업계 1위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도 실적이 굉장히 이제 잘 나왔어요. 역대 최대 실적 같은 경우에도 달성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SY가 모멘텀이 형성이 된 분야가 뭐냐면 역시나 모듈러 주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그렇고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 만들어 놓고 가서 이제 나머지 것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뼈대는 다 만들어 놓고 조립식 같은 거죠. 네, 조립식이죠. 가서 이제 나머지를 다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지금 모듈러 주택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 그렇죠. 만큼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뭐 재건 사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네옴시티처럼 새롭게 어디 뭐 짓는다라든지 이쪽에 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모듈러 주택입니다. 네. SY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지금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또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이 확전 양상을 띠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또 뭐 이제 모스크바 공항도 이제 폐쇄가 될 만큼 네. 계속해서 이제 확전이 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이슈도 이제 어느 정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이슈는 아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SY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꾸준하게 한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오늘의 상승이 저는 나쁘지 않은 상승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결국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면서 이제 이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줬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고개를 틀어주는 모습은 분명히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선 구간을 보게 되면 이 5,000원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구간을 뚫어줘야 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SY가 실적이 잘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 오늘의 상승은 약간의 이제 이슈에 따른 상승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옴시티 혹은 이제 뭐 앞으로 나올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이제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시장은 너무나도 이 급등락이 조금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물량이 빠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수급이 들어와 줬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되 1차 목표가를 5,000원 구간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간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구간을 뚫어주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가에서 그동안에 좀 물려 계셨던 만큼 이제 한 차례 물량을 정리했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방안을 안내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굳이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상승하는 구간을 노려서 손실 만회하는 전략으로 빠져나오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옴시티나 우크라 재건주들을 둘러싼 진실 혹은 거짓 가운데 네. 그래도 진실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상승의 모멘텀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손절에 대한 부분은 잡아주지 않으셨고 5,000원이 1차 목표가입니다. 이 부분을 잘 뚫어 나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고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저희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네네. 지금 시장에서 좀 앞으로를 위한 기회를 잡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 종목들도 미리 꼭 점검 받아보시기를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청자님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모레 퍼시픽을 샀는데 네. 12만 5천 원 10%예요. 근데 언제 사셨어요? 좀 됐어요. 그런데 조금 얼마에 팔아야 할지 몰라가지고 저는 이제 15만 원 정도를 잡았거든요. 네. 그런데 15만 원이 쉽게 올라가지 않으면 팔을까 하고요. 15만 원이면 올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15만 5천 원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목표로 잡으셨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손절하실, 그러니까 교체하실 의향도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원하시는 목표가가 올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연결해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안녕하세요. 네, 아모레 퍼시픽 매수하신 거 보니까 좀 대형주 좋아하시나요? 아니, 저기 소형주도 단타도 좀 하고요. 네네네. 대형주도 섞여 있어요. 아, 일단은 아모레 퍼시픽 뭐 지금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또 그렇게 좋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 업계 내에서는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기대감은 내일인데 뭐냐면 이제 중국이 단체 여행을 허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첫 네네. 단체 관광객이 내일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화장품주가 동반 좀 상승할 가능성은 조금 있다. 이런 부분을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아모레 퍼시픽 자체적인 리스크 요인인데 일단 공매도 비중이 좀 높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제가 화면으로 잠깐 띄워드렸는데 공매도 비중이 보통 일별로 봤을 때 보통 두 자릿수가 넘어요. 항상. 상당히 많은 비중을 좀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세력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또 두 번째는 다른 화장품 업계 대비했을 때 아시다시피 이 대형주들이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오히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역대 최고치 경신하고 지금 신고가가 기록했던 종목들도 올해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대형주들은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서 좀 딜레이 됐던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설화수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 효자 상품이었는데 브랜드였는데 이 브랜드 경쟁력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설화수 같은 경우만 보면은 리뉴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게 과연 시장에서 예전과 같은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점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바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은 시장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면서 일단은 반등이 나왔던 부분, 그 다음에 시간외에서도 단일가에서는 뭐 크지는 않았지만 한 0.4% 조금 넘게 올랐던 부분들, 그리고 내일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된 단체 관광객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예상하시는 15,500원, 15만 5천 원 정도 어떻게 보면 올해 고점 부분 여기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제가 봐는 1차 목표가는 13만 3천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3만 3천 원이요? 네, 8월달 고점 윗꼬리보다는 조금 아래요. 그래서 매물대 저항까지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13만 3천 원 정도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보시고요. 물론 뚫고 올라간다면 선생님이 아까 생각하셨던 목표가 있잖아요. 연 최고가 15만 5천 원 정도까지도 한번 끌고 가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항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13만 3천 원 목표가 보시고요. 손절가는 확실히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1만 5천 원 정도를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만 5천 원? 네네네.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 중국 관광객 때문에 이게 허가가 다시 풀리면서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리긴 했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또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가 11만 5천 원 넘어가게 되면 매물대도 무너지고 추세가 꺾이기 때문에 그때 들고 있던 사람들도 심리가 좀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들고 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던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밀릴 수 있으니까요. 다시 사더라도 일단 11만 5천 원 정도는 손절가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1차 목표가랑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15만 5천 원은 쉽지 않다고 하니까 딱 1차 목표가에서 수익 내고 나오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 또 손절가도 잘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모레 네. 퍼시픽이었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사막 콘덴서 살펴보겠습니다. 할인파파님 잘 오셨고요. 매수가가 41,500원이고 비중 10% 가지고 계시는데 꿈쩍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고 이 종목이 지금 장중의 변동성은 좀 크게 나타나는 걸로 보이는데 매수가 근처에서 큰 움직임이 지금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답답하신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면 좋을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사막 콘덴서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 가장 주요한 제품이 역시나 이제 MLCC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서 MLCC 업계가 여태 이제 계속해서 좋지가 않다가 최근에 약간의 지각 변동을 보인 게 이제 전장용 부품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하반기에 실적 회복을 예고를 어느 정도 해줬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사막 콘덴서가 상승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즉 일전에 약 한 8월 초중순쯤 이때쯤 보게 되면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이때 이미 이제 이 MLCC를 다루는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실적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저는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려면 이제 눈에 띄는 뭔가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 전장용 MLCC가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확실히 좀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 눈에 보여야지 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막 콘덴서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게 나오기는 했거든요. 매출액은 늘었어요. 전년동기 대비해서. 그런데 영업이익은 살짝 떨어졌거든요. 실적 자체가 지금 드라마틱하게 막 바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아준 상황에서 실적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눈에 보여야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미 이제 호재가 작용하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은 저점을 조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단가는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이 저가 구간 있죠. 약 한 37,000원에서 38,000원 구간을 깨지 않아야 이제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올 수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 1차적으로 42,500원, 2차적으로 45,000원 목표가를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오는 게 중요한데 아마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응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시장에서 또 얼마나 주목을 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1차 매물대가 약 42,000원대 그리고 2차 매물대가 45,000원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반응이 나오면서 과연 이제 또 얼마나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 주느냐에 따라서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느냐 아니면 뚫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방향성이 나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당장의 추가 매수 대응은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이 현재 바닥권을 뚫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올 테니까 이 반등 구간을 매물대에 따라서 잘 한번 이 정리 전략을 노려보자. 지금은 저는 당장에 뭐 매수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추가 매수 대응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가 이상 왔을 때 어느 정도 매물대 보고 정리해보자 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에 대한 김영일 전문가님의 의견은 저점을 확인한 후에 대응하는 전략이었고요. 네. 37,000원에서 자리 잡고 반등을 기다려보고 42,500원, 45,000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에서 조이 엄마님께서 HLB를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오늘 좀 많이 밀렸거든요. 네. 한 3.7% 밀렸고, 근데 사셨던 가격이 31,500원입니다. 15%인데요. 이 종목은 되게 지루한 것 같아요.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크게 보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기 대응 전략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되게 하락한 것도 뭐 악재가 있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겠어요. 오히려 뭐 호재인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HLB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응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중장기로 이 회사가 사실 급등이 나오는 경우는 리보세라닙 관련된 내용밖에 거의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FDA 본심사 들어갔을 때 한번 급등 나왔었고, 뭐 그 전에 뭐
관련된 일정이 나와야 급등이 나오고 그 전에는 뭐 보통 이렇게 밀려 있는 상태죠. 횡보를 하거나.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말부터 시작해서 횡보 구간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요 정도 가격에서 잡아놓으면 한번 또 관련된 뉴스 나오면 튀면 그때 팔자. 뭐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요게 조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외국인 기관들이 너무 많이 던지긴 했습니다. 너무 많이 던진 것도 있고 이게 시장 문제였고 제약 쪽에서도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테마주로도 많이 몰려가고 있고 오히려 좀 하반기 때 안정감이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것들이 저는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도 게임주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약바이오도 좀 실적이 워낙 안 나오고 이슈라든지 일정들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또는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펀더멘털이 좀 약한 종목들이 최근 이번 주, 저번 주 들어서 상당히 좀 약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대량 매물을 던졌던 게 조금 일단 아쉬웠고 다른 것도 있었어요.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HLB가 공매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높은 회사들 중에 하나인데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최근에도. 공매도가 매일 일별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사실 얘네가 이제 무상증자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우리가 잡아보겠다. 뭐 회사에서 이렇게 뭐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무상증자가 너무 비중이 작았어요. 1대 0.05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100주당 한 주 주겠다는 거거든요. 거의 5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무상증자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비율이었다. 무상증자 비율 자체가.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지금 21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 요 날이 이제 신주가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무상증자에 참여하신 분들. 권리작 전에 사신 분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오늘,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신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이라도 좀 희석이 됐던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들 매물, 외국인들 매물, 지수 밀리니까 뭐 최근에 있었던 지지선이 확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있었던 하단 지지선 부분은 무너지긴 했어요. 하지만 일단 2월달 저점 부분에서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요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손절가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7,500원 정도, 27,5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이거 무너지면 일단은 현금화 시키셨다가 반등 나올 때 그때 다시 하시면 그 정도 지금 손실 구간은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구간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지금 매수가가 31,500원이시나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만 여기서 지난번 7월달 리보세라닉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고점 만들었던 뭐 34,000원 이상까지 가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3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는 32,500원입니다. 그래서 31,000원, 그 다음에 32,500원을 목표가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7,500원을 손절가로 보시면서 단기 베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HLB 단기 대응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31,000원, 32,500원, 손절가 27,500원입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닉네임이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네. 돈 벌자. 벌어야죠. 우리가 또 다 돈 벌기 위해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까먹습니다. 예. 많이 까먹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종목도 조금 심상치 않더라고요. 루닛입니다. 뜨겁죠. 네, 맞아요. 오늘 일단 매수가가 13만 1,000원이고 비중 25% 가지고 계세요.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긴 하지만 또 고점 찍고 좀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조금씩 까먹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 수익 지켜내야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루닛이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무상증자도 함께 병행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시청자님께서도 이 유무상증자 공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증자와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셨더라고요. 이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김형희 전문가님, 일단 루닛의 증자 내용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루닛이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 둘 다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일단은 약 한 2천억 정도 규모의 이제 이 자금을 조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 일단은 뭐 이제 이 해외 쪽에 벤처 캐피탈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신사업을 또 추진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캐파를 늘린다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운영 자금과 그다음에 신사업 쪽에 이제 자금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루닛이 워낙에 이제 이 상승이 크게 나왔잖아요.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올라왔었어요. 루닛이 2019년에 매출이 2억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년 매출이 약 한 139억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올해 매출이 약 3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2019년에 매출 2억 나오는 정말 회사가 급성장이네요.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용 AI 쪽이 이제 막 개화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거든요. 그런 이제 시장에서 지금 루닛이 거의 이제 해외 쪽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급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이 시장을 좀 선도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사실 이 루닛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캐파를 더 늘리겠다라는 무상증자도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캐파를 저는 더 늘리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약간은 해석이 되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대표진들과 임원진들도 다 이제 100% 유증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와가지고, 보통 이제 이 대표진들과 임원진들까지 유증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회사에 자신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뜻풀이가. 보통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유증 자체가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뭐 매우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루닛이 아직까지는 적자거든요. 네. 계속 적자인데 사실 이제 흑자 전환하기까지 약 2025년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도. 네,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 폭이 아직까지는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항상 좀 커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금이 조금 필요하니까 그 자금을 조금 이제 확보하는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저는 실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이 신주 기정 배당일이 이제 9월 말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하시려면,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를 참여하시려면 어느 정도 또 기간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들어가신 단가가 저는 낮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낮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루닛은 사실 아직까지 적자 상황이에요. 그리고 흑자가 되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반 정도 이상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나가고 있고 성장도를 어마어마하게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주가가 그 이상으로 충분히 저는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 이 시장이 개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당장에 9월 말까지 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거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가서도 지금 주가가 저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저는 지지라인과 그 다음에 이 앞 구간의 이 고점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게 되면 루닛이 고점을 약 한 3번 정도 뚫어주려고 시도를 하다가 뚫지를 못하고 지금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4만 원 구간대에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구간 이탈을 하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약 한 12만 원에서 10만 원 초반대까지는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1차 목표가를 약 한 17만 원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참여하시면 이 상장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루닛의 이 위치 자체가 저는 이제 급등락이 상당히 크게 생길 수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증자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위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저점이었으면 저는 충분히 뭐 참여하시고 이제 이 시장이 개화하는 시장이고 선도하는 기업이니까 이렇게 들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미 주가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지 라인과 그 다음에 매물대에 맞추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단가가 13만 1,000원에 이제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고점 구간에서 저는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한번 한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단가가 그렇게 낮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14만 원 이탈 시에는 정리,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약한 1차 목표가 17만 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이제 안내를 드리고,
이 고점 구간 20만 원 구간이 워낙에 이제 또 두터운 이 매물 구간 혹은 이제 심리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또 뚫어주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뚫어주면 또 추가 상승 이렇게 이제 전략 꾸려 나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닛은 지금 빠르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14만 원 이탈 시 매도, 17만 원 그리고 20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네,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2부 때 이제 공통 종목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포스코 엠텍이 되겠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그 철강 제품 포장하는 그런 회사일 겁니다. 이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